어, 안녕하세요. 오늘 모던지 뿔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GDS 홍익 AIML 멤버 이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모던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이유가 제가 이제 C++에 대해서 잘 알거나 또는 이제 막 프로젝트 경험이 많거나 이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제 이제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코리인으로서 모던 C++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서 새롭게 이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씨뿔뿔에 대해서 그런 매력이 조금 더 전달되는 바람이 있었으면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단 씨뿔뿔에 대해서 이야기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일단 모던 씨뿔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씨뿔뿔을 언제처럼 다뤄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씨뿔뿔을 배우게 된 거는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이제 OOP 객체 지향 설계를 이제 배우면서 아, 이렇게도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되고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 이제 코딩을 좀 손에 놓게 됐고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 1학기 때 이제 C랑 파이썬 하고 2학기 때 이제 자료 구조와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시 C++를 만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던 C++를 이제 지원을 안 하고 클래식 C++만 지원을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때 이제 모던 C++를 활용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새롭게 모던 C++에 대해서 배우면서 느꼈던 이제 신선한 충격이 2017년 때 그 충격을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볍게 씨뿔뿔의 이제 변천사 같은 걸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먼저 이제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은 일단 씨뿔뿔 98 같은 경우 씨뿔뿔 98과 03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씨뿔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던 씨뿔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씨뿔뿔 11부터 20까지를 이제 모던 씨뿔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고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모던 C++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성능 같은 경우에 이제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가독성을 일단 모던 C++는 좀 높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작성한 C++의 코드를 어떠한 이제 환경, 그게 이제 OS가 윈도우든 맥이든 리눅스든 또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 되었든 그런 환경에서 똑같은 코드를 돌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그런 이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게 이전에는 안 됐냐? 이게 생각보다 안 됐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컴파일 언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성자고 들으신 분들은 이제 systime.h라는 그런 이제 리눅스에서만 돌아가는 헤더 파일도 있고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 할 때는 예전에는 이게 다 헤더 파일이 다 달랐었어요. 그 OS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하나의 이제 그 헤더 파일로 이제 하나의 이제 기능들로 표준화를 시켰다는 게 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레이 II라는 건데 이 어레이 II를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레이 II가 이제 무엇일까요? 일단 어레이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객체와 자원의 라이프 사이클을 일치시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임의로 그냥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발사 후 망각이에요. 이 발사 후 망각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실 군사 용어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미사일을 한번 쏘고 나면은 이 포수가 표적까지 이거를 미사일을 유도를 해야 됐어요, 직접. 그래서 이 한 번 발사하고 나서도 이제 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든 뭐 유선으로 해서 조종기를 조종을 하든 이걸 이제 조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미사일이 호수가 한 번 쏘고서 망각을 해도 이게 알아서 표적한테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포수가 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 알아서라는 키워드가 제일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잊고 있어도 알아서 자원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어레이 II의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말로만 들으면 조금 이제 추상적이니까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먼저 위에 코드를 보시면은 그 C++에서는 이제 위에 코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조금 많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모던 C++ 기준이에요. 이 오른 위에 있는 코드, 그러니까 new 키워드를 사용한 코드는 어레이 II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C++에서는 자바랑 다르게 그 메모리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없어가지고 사용자가 망각하는 순간 메모리 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new 키워드로 선언이 된 그 리소스는 사용자가 끝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메모리 릭을 방지하는 순간에 이 delete 키워드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이 안 되죠. 또 이게 잘못된 시점에 이거를 이제 딜레트를 시켜주게 되면은 그 코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시점에 뭐 이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딜레트된 코드면은 그 크래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있는 코드와 같이 이제 그 동적 할당 또는 이제 리소스의 그 할당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위에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동적 할당이 필요하다 하면은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이용해서 할당을 하게 되고 동적 배열 같은 게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벡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코드는 이제 나중에 사용자가 더 이상 이제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알아서 적당한 시점에 이게 딜리트가 된다는 뜻이죠. 또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뮤텍스라는 자원이 있어요. 그 뮤텍스라는 자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뮤텍스라는 자원도 직접 사용자가 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락을 시켜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용자가 직접 언락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이제 뮤텍스라는 자원을 만들고선 이걸 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코드 것처럼 이제 락가드와 같은 것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이제 뮤텍스라는 자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잊어먹어도 알아서 이제 그 자원의 해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사실 그 스레드 관련 내용인데 이 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사용자가 이거를 이제 조인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JS레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용자가 이 스레드라는 자원을 이제 망각을 해도 그 어느 시점에는 알아서 그게 조인되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게 된 거고요. 또는 이제 사실 모던 C++에서는 이 스레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좋은데 어떠한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std async라는 함수가 있고 std async에서 std future promise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런 이제 함수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함수들을 쓰면은 좀 더 이제 자원 세이프한 좀 더 이제 안전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게 훨씬 더 간편하다고 합니다. 간편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array2라는 이제 이 문장이 다시 이제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객체와 자원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일치시킨다는 말은 이제 비교적 라이프 사이클의 파악이 비교적 간단한 이제 객체를 자원과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원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정말 이제 쉽게 관리를 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게 끝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조금 아쉽긴 하니까 무당 시불별 관련된 이제 몇 가지 기능을 조금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오토예요. 여러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C++에서 이제 C++이 사실 타임리스 언어라고 하기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멀잖아요. 사실 타임리스처럼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타입을 하나는 이제 다 써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이 생겨요. 특히 이제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오토 같은 거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강아지가 웃고 있는 것처럼 되게 간편하게 그 형식을 이제 타입 디덕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터레이터 같은 건데 이 이터레이터는 이제 밑에 것처럼 이제 이건 레인지드 베이스드 폴몬이라고 해서 C++에서 가장 이제 최적화가 잘 돼 있고 이제 편한 방식으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레인지드 베이스드 폴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안전하긴 한데 몇 가지 상황에서는 이제 좀 불안전하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함수 반응형 추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C++에서 사실 함수 반응형도 추론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펑크가 엄청 긴 자료형 같은 걸 반환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반환을 해보면은 되게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오토 펑크라고 하면은 이게 리턴 밸류를 알아서 이제 추론을 해주고요. 리턴 타입을. 이건 이제 보이드든 뭐가 됐든 스트링이 됐든 알아서 추론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긴 할 건데 그 이터레이터 사용할 때 이거 인플레이스 100 같은 거 사용하면 이제 안 되신다는 건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벡터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퀀셜한 컨테이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푸시 100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만약에 사용이 되면 이제 사용에 그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뭔가 이제 다른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청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동 연산이 다 일어나요. 그 시퀀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터레이터가 잘 돌고 있다가 이터레이터 내부에서 그 푸시백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푸시백을 했는데 그 뒤에 메모리 공간이 이제 없고 그 벡터 공간이 이제 사용하는 공간을 다 이동시켜야 된다면은 이걸 이제 메모리 이제 공간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터레이터는 이제 무의미한 공간에 서 헛도면서 시스템에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 이건 그 STD 스팬에서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벡터 SP가 벡터 공간 V를 스팬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거는 이제 결과가 이제 1, 2, 3 프린트 스캔하면 1, 2, 3 나오는데 밑에 건 이제 가비지 값이 나오죠. 그 이유도 이제 똑같이 그 이건 벡터의 특성이에요. 그 잘못하면 이제 메모리 무빙이 일어나서 스캔이 이제 잘못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튜플 같은 건 이제 튜플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함수에서 여러 가지 값을 반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배열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도 넣고 인티저도 넣고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이 인포를 반환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튜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튜플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밑에서는 이제 오토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name, id, age 같은 걸 받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령을 한 번에 이제 반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브 시민틱과 이제 무브 시민틱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복사보다는 이제 이동이 빠르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스랑 푸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C++에. 근데 막 푸시백도 있고 뭐 푸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인플레이스가 푸시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다 또는 이제 같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더 빠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푸시 같은 경우는 임시 객체를 생성해서 이게 카피 컨스트럭터가 일어나는데 이제 인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얼밸류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임시 객체 형성 없이 그대로 이제 무브 시멘틱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성능이 조금 더 빨라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같이 L밸류가 들어가게 되는 성능 차이는 없는데 만약 이걸 강제로 이제 R밸류로 넘겨주게 되면 또 이제 이 인플레이스가 훨씬 더 성능이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랜덤 엔진에 관한 건데 그 기존 랜덤 함수가 사실 이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코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1번은 일단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부터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온 값이 랜덤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0부터 9까지 나오는 랜덤 기계가 있고 이거 이제 제가 0부터 3까지를 랜덤을 뽑고 싶어서 모듈러스 엔진을 사용해서 그 랜덤 기계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0 같은 경우에 0, 1 같은 경우에 1, 4 같은 경우에 0, 5 같은 경우에 1로 다시 이제 컨버팅이 되는데 8이랑 9는 다시 이제 0과 1로 컨버트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개수를 세어보면은 0과 1이 나올 개수가 2와 3보다 1.5배가 더 이제 많은 분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이렇게 랜덤을 뽑아내면 되십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건 아닌데 C++에 이제 MT19937이라는 랜덤 엔진이 있어요. 이 랜덤 엔진에다가 뭐 랜덤 디바이스를 이제 넘겨줘서 이 랜덤 디바이스로 이제 이 디스트라는 건 이제 유니폼 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분산 기계인데 이 분산 기계 안에다가 저 랜덤 엔진을 장착을 시켜서 그 랜덤 값을 뽑게 되면은 이건 이제 0부터 99까지 완전 이제 세이프하고 시큐어한 이제 분산을 갖는 랜덤 기기가 완성이 됩니다. 또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산들 막 노말 정규 분포도 그렇고 이건 자투에서 모르는데 막 이름 들어봤을 법한 푸아송 분산이라든지 베르노이 분산 같은 것도 엄청 다양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성능을 측정을 해 봤어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99까지 n개만큼의 이제 숫자를 랜덤으로 뽑고 그거가 이제 개수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 분산을 측정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약 100억 개의 랜덤 인티저를 뽑아냈을 때 그 엔진을 사용했을 때보다 그 모듈러스 연산을 사용했을 때 표준 편차가 훨씬 더 컸어요. 12배, 13배 정도까지 컸는데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분산이 깨졌다는 이야기겠죠. 단점이 이제 랜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연산 시간이 그 모듈러스 이용했을 때보다 약 1.76배 정도 더 느리게 걸린다는 건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성능 측정이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올려둔 GitHub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그 실제 그 제가 사용한 코드와 그 정확한 이제 결과 값이 텍스트 파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C++ 23의 막 현재와 미래 같은 건데, 그래서 23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이제 막 컨트랙트 패턴 매칭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C++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모던 C++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유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